안녕하세요. 지난 1월 9일 날 변호사 시험 있었습니다. 변호사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신 분들 다시 한번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 올해 변호사 시험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앞으로 이제 헌법이나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변호사 시험 요거 기출 문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내년에 또 시험을 보실 분들이 있잖아요. 뭐 현재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 자, 이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변호사 시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변호사 시험 객관식, 주관식 중에 객관식도 이제 거의 주관식화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주관식이 아니더라도 뭐 좀 박스 문제라든지 사례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다른 헌법, 행정법이 있는 시험에 비해서는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법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다가 헌법과 행정법을 다 모두 다 해서 40문제 내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20문제, 20문제 내고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1번부터 20번까지는 헌법이고 21번부터 40번까지는 행정법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마치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중간중간에 헌법, 행정법 문제를 섞어요. 가령 자 1번부터 20번 범위 내에서 행정소송상 필요한 법률상 이익, 자 협의의 소의 이익 뭐 이런 것들을 행정소송법상 요 개념을 자 헌법 문제 안에다 집어넣든가 아니면 이제 뒤에 21번부터 40번까지는 행정법 문제를 주로 배치해 놓고는 25번 문제 갑자기 국회 문제를 집어넣는다든가 또 거기다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행정법과 헌법을 다 아울러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문제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법이 이제 점점 자 어느 영역은 행정법이고 어느 영역은 헌법이다라는 영역이 점점 와야 돼가고 그냥 공법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로 굴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학회도 몇 번은 같이 연다고 들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전년도에 비해서 점점 시험 문제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뭐 총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설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일단 사례 문제가 먼저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행정법과 헌법을 행정법하고 자, 헌법을 이렇게 함께 이제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행정법만 다 간다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례 자체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세무서장 자 청이 나오죠. 청. 그다음에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 뭐 그냥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판례도 2차 납세의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그냥 자 집에 저 어떤 경영에 참여할 목적 없이 그냥 무조건 그래도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이걸 떠나서 여기서는 그냥 자 조합 문제였어요. 위헌 결정 이전에 있었던 처분과 위헌 결정 이후의 후속 절차 집행 이런 문제에 관한 문제고요. 결국 위헌 결정의 소급표라는 헌법재판소법 47조하고 행정법상 자 후속 절차 집행 절차 뭐 이런 것들까지 포괄된 문제예요. 늘 자주 나오는 영역이에요. 이 문제는요. 자 2차 납세 문제에 해당되는 가백에 자 주식회사 체납 국세에 대한 과세 처분 자 하였다. 이 사건의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행정소송 제소기간 요게 포인트예요. 제소기간은 경과되었대요. 자 일단은 갑 입장에서는 더 이상 행정소송은 걸 수 없었다. 어떤 소송이요? 제소기간은 취소 소송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자 헌법재판소는 을이 자 이제 또 다른 당사자 을이 나왔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근거되었던 국세기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하였다. 그러니까 을의 사건에서 당에 근거된 법률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A 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당시 유효하게 시행 중이었던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갑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끊어져야죠. 세무서장과 갑과의 관계예요. 갑이 체납 중이던 체납색, 체납액 결손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자 간명의 예금 채권을 합리했다. 자, 요거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요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해 사건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 사건이라고 하나 분류하고 B 사건이라고 하나 분류한 다음에 A 사건에서는 갑이 행정청 입장에서 갑에게 자 과세 처분을 했고 이렇게 됐고요. B 사건은 따로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B 사건에서는 따로 이제 B 사건에서는 을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요 행정소송 중에 위헌 법률 심판 자 요거를 했고요. 법률 심판을 통해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건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됐어요. 뭐가 국세 관련된 법이 위헌 결정됐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47조죠. 헌재법 47조에 근거해서
자, 형벌조항 이외의 나머지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장래효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장래를 향해서 위헌결정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다만 예외 있는 거 아시죠? 헌법에서. 자, 결국 예외 이런 얘기 하죠. 요 위헌결정의 장래인데 다만 이렇게 당해 사건, 관련 사건, 병행 사건, 물론 비교 형량은 하지만 일반 사건 여기까지도 이런 사건에는 자, 소급 이렇게 효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 사건이 바로 갑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관련 사건이 갑이 될 수 있었고, 이렇게 관련 사건이 이렇게 갑으로 갈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했고 갑도 적용을 받는데 다만 이 소급효가 또 제한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관련 사건이 준다 해도 다만 이제 이런 제한이 있는 거 아시죠? 뭐 불가증력이 생겼다든지 또는 기파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소급효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경우는 이미 자 불가증력이 발생했어요. 쟁력이 있으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소급효가 나가질 않아요. 어차피 무효소송을 걸어봐야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 과세 처분은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요. 다음에 위헌결정 이후에 이 취소 사유에 불과하니까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이걸 못 지웠어요. 그럼 이 취소 사유에 불과하지만 못 지워졌으니까 과세 처분이 남아있는 걸 빌미로 해서 또 자, 마지막에는 이거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행정청 입장에서 요 처분이 남아있는 걸 기화로 해서 후속 절차를 집행한 거죠. 압류 등 이렇게 압류 등을 한 거죠. 이때 위헌결정 이후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왜 법률이 사라졌으니까요. 따라서 요거는 무효에 해당되고 요 앞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요 사건에서 위헌결정 받았지만 관련 사건에 근거해서 갑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받을 수 있지만 불가증력이나 기판력이 발생하면 소급효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소급효가 안 가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취소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불가증력이 발생했으니까 권리구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걸 기회로 마지막에 이제 청이 후속 절차 압류까지 진행했다. 이건 또 무효 사유다. 요 판례. 요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지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옳은 지문을 찾아봐라. 자, 1번. 이 사건 과세 처분에 근거된 국세기본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선언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과세 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 자, 일단은요. 위헌 결정 이전에 나왔었던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 사유예요. 위헌 무효 사유 아니에요. 따라서 제소기간 경과되었지만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죠. 무효를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물론 무효 소송은요. 어차피 자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 해도 여기는 취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 소송을 걸어봐야 뭐가 안 된다? 기각밖에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이거는 소송을 해봐야 소액이 없는 거죠. 그냥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냥 부적법 각하, 뭐 기각이 아니라 그냥 부적법 각하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입장에서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이거 좀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1번은 틀린 지문인 걸 알 수 있죠. 2번 볼게요. 이 사건 위헌결정 대상 법조항, 이 사건 과세 처분에 근거된 것이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갑에게도 미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불가쟁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래서 안 돼요. 소급효를 미칠 수 없어요. 요게 포인트였고요. 세 번째, 만약 이 사건의 위헌결정 이전에 갑이 이 사건의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이제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죠. 불가증력이 없다 해도 근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확정된 기판력이 발생하면 마찬가지요. 소급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갑에게는 이 사건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법의 75조 자, 7항이 정한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갑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은 재심 청구를 못 하는 거죠. 소급효를 못 받으니까요.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 틀린 지문. 자, 재심도 안 되는 거. 자, 4번. 선행처분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인 하자는 후속 체납처분. 자, 일단 이건 행정법상 기본이에요. 체납처분 절차하고 그다음에 과세처분 절차하고는 법적 근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 서로 더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하자 승계가 안 돼요.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하자 승계 안 된다. 단순 문제였어요. 마지막 5번 조세부가 근거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 위헌 결정의 기속력 때문에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그래요. 위헌 결정 이후에 그러니까 장래를 향해서는 장래효는 무효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새로운 체납처분 착수하거나 이를 속해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헌 결정
효력이 위배해서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된다. 자,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1번 지문 뭐 대문짝에서부터 좀 힘든 문제가 나왔는데 솔직히 아마 준비하신 분들은 다 이 문제 대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 변호사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였거든요. 거의 단골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푸는 분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공무원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게 약간 행정법과 헌법이 1, 2번이 섞여 있어요. 자, 국가공무원법. 자, 여기에 이제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어요. 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 요게 여기 이제 하위 법령으로 있는데, 여기 보면 일단 공무원 보수 지급을 하려면 지급은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예산의 계상이 돼야 돼요. 계상. 이렇게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아무렇게나 막 주는 건 아니에요. 예산은 계상이 돼야만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두 가지 다 요건을 갖춰야만 공무원 보수 지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행정법 사안이었고요. 행정법 사안, 뭐 물론 헌법에도 헌법재판소도 있어요. 헌법에도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지만, 그래서 자, 거의 뭐 그냥 혼종 아닐까, 하이브리드 아닐까. 또 헌법재판소 판례가 또 바로 나와요. 뭐 그 밖에 정치적 단체, 이거 최근 판례잖아요. 22년 판례.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다. 명확성 이제 반했다라는 판례니까 1번 일단은 당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가 아니라 규정이 있고요. 규정 플러스 예산의 계산까지 돼야만 공무원 보수 지급이 된다는 건 법률 써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그 밖에 정치적 단체라고 했는데 이거 명확성 제2배 된다. 아주 유명한 판례였죠. 이게 정답이었어요. 내용적으로 되게 간단했어요. 3번 군인과 달리 국가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는 군무원. 아니에요. 군인, 군무원. 거의, 자, 물론 이쪽은 행정공무원이고요. 여기는 군인이죠. 이렇게 조금 업무상 다르긴 해도 처우는 비슷해요.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에도 또 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비슷해요. 군인과 달리 국가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은 군무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받아야죠. 어찌됐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는 둘 다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 아니라 제한을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4번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외일을 위한 집단행위. 아, 요거 헌법재판소 판례. 집단행위.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외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직무 전형성 의무를 혜택 영향을 가져오는 이런 집단행위를 말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가 아니라. 따라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사명에 입각하여 볼 때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한다면 틀린 질문이죠. 5번 법관의 명예퇴직 수당액에 대해서 청년의 자녀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기 잔여 기간을 함께 반영하는 거, 이게 법관이라는 특수 업무 관련성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칙 조항으로 인해서 법관이 다른 경력직 공무원에 비해서 명예퇴직 수당 지급 여부 액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불이익 볼 가능성이 있다 해서 곧바로 차별 취급에 해당하진 않아요. 이거는 업무상 특징, 또 명예퇴직 수당은 자신의 어떤 기여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달리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따라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 자, 3번 질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아, 이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하시면 아실 거예요. 이 독자적 기본권이다 뭐 이렇게 하고 많이들 나오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어느 하나에 포함시키는 어렵고요. 뭐 17조 10조는 근거도 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인정,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도 이게 뭐 많이 나왔던 지문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들어가 있을 때는 먼저 기억, 니은 보고 먼저 선달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볼게요.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자, 이 사람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법률조항. 이건 유명하잖아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이 판례 정리 많이들 하시죠? 자, 한번 볼게요. 판례 정리 많이 하시는데. 자, 일단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판례. 자, 첫 번째 판례가 이거예요. 등록 대상자. 그럼 바로 판결 확정 시 등록 대상자,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대부분 다 합헌이에요. 대부분이 다 합헌이고, 대부분은 전부 다 합헌이지만 유일하게 당연히 자동적으로 해서 위헌받은 거 하나 있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요거 하나만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합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아니잖아요. 공중 밀집 장소에 관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침해한다가 아니죠.
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게임 이용자 자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게임 사행성이잖아요. 또 이게 돈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거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는 짐을 고르라. 그럼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고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고 없네요. 그러면 디귿은 똑같이 있어. 리을에서 바로 아니면 미음에서 바로 정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디귿을 바로 보지 마시고요. 바로 리을로 넘어가세요. 자, 채취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 신원 확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 사망할 때까지 이 DNA 정보 일단 수사선상에 오르고 자 범죄 확정된 자는 그걸 기록에 계속 남겨놓는 거죠. 자, 대상 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이 확정하기만 하면 그 범죄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관계없이 이게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DNA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 구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비형벌적 보안 처분의 일종이고 따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답 지문이 기억, 니은 요거에서 디귿은 가고 리을 여기서 정답이 나왔네요 벌써.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맞아. 미음 볼게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 원래 받아야 될 돈이 있고, 받을 돈이 있고, 받을 돈이 있고, 돈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고, 그 지원금 이상을 부정수급했다는 거죠. 이 판례 아시죠? 그럴 때 요거만큼은 반환해라. 이거는 합법이다. 이 내용이 있어요. 자, 보조금 유용 어린이집 운영 정지 폐쇄 명령 과징금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정한 법률조항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유사한 행위의 위반을 예방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디귿 지문도 맞아요. 봐야죠. 자,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 자 일단은 관할 자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 가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건 반하지 않죠. 자,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 근데 문제는 신고 자체는 반하지 않는데 7일 이내. 이 7일 이내에 그러면 7일 넘어서면 8일째 처벌하고 9일째 처벌하고 1년, 2년, 3년? 처벌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다 해갖고 자 일단은 7일. 자 신고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7일 이내 출소 기간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인데 일단은 자 이거 자체는 반하지나 여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건 아니었어요. 과잉금지가 넘어가는 거죠. 요거 조금 비교하세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는 아니요. 침해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고토록 한 이건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그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 거죠. 그게 반한 거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침해하지 않았다. 이것도 결국 그 판례 사안에서 자 위헌된 부분과 위헌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골라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그래도 그거 몰라도 정답을 맞추는 데는 아주 쉬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고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재판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 자, 기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바로 기억, 니은, 디귿 나오면 바로 뭐부터 기억 보고 니은 보고 바로 정답 지문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연결된 거예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 징계 처분. 이거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 징계. 이거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살펴볼게요.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에요. 법관, 징계, 대법원 단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이거 합헌인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한 번에 사실심, 적어도 한 번에 법률심. 이거 적어도 한 번에 사실심, 적어도 한 번에 법률심 이거를 각각 받아야 되는 게 헌법 27조 재판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법관 징계를 이거 대법원 안에 내에 있어요. 네, 징계위원회가. 그럼 대법원의 징계위원회 판사님들로 이루어진 사실관계 징계 절차하면서 의견 진술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심으로 보고 또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잖아요. 그 법률심 한 번 있고 사실심 한 번 있으니까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례. 반면 변호사 징계 사건하고 또 특허 사건 아시죠? 사건을 이거 두 개를 대법원 단심으로 한대요. 단심으로 했던 사건 이 둘 다 위헌 침해 결정을 받았어요. 왜요? 자, 변호사 징계는 이게 법무부 안에 있는데 법무부 판사들로 이루어진 사실관계 판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관계 판단이 없이 오로지 법률심 한 번으로 해라? 이거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에 사실심, 적어도 한 번에 법률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헌. 특허 사건은 특심이라고 있죠. 특허심판위원회 특심이. 이거 행정청이에요. 그럼 청에서 법원에 자 사실관계 확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률심 하나만 받아라? 그래서 사실심이 없다. 그래서 침해다라고 했던 사건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바로 들어가죠. 이건 뭐 결론만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압수물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검사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수사기관 현행법 체포 과정에서 압수는 몰수된 게 아니죠. 돌려줘야죠. 자, 피고인 소유권 포기가 없는 압수물 임의로 소송 중에 폐기하면 안 되죠. 이거 바로 침해한다. 볼 수가 없다가 아니라 그러면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고 벌써 탈락. 기억 맞고 니은은 맞고요. 기억 맞고 니은은 이거 나머지 탈락.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갖고 그러면 디귿만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겠네요. 디귿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범죄 인도 절차. 아유, 이건 뭐 단순한 판례네. 범죄인 인도 심사는 고등법원 단심으로 하도록 한 거. 고등법원은 적어도 한 번의 사실심, 적어도 한 번의 법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청권 침해 아니에요. 따라서 요것도 조심하셔야죠. 범죄인을 인도할지 말지지 무죄를 확정한 게 아니잖아요. 형사소송의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재판 절차로서 형사소송 당연히 상급심, 불복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아니죠.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형사소송 절차의 성격을 갖지도 않고요. 범죄인 인도 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하는 거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왔죠. 그러면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린 상태에서 디귿도 틀려야 되니까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리을은 그냥 더블 한번 볼게요. 피고인 치료 감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헌법의 27조에 재판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이죠. 이 기본권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또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헌재 이거 다 포함되죠. 다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치료 감호, 자, 국민참여재판, 또 재심. 이거는 헌법의 내용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알고 많이 외우는 범위. 따라서 치료감에 대한 재판 절차,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역시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틀린 지문. 그래서 정답이 어찌됐든 이랬든 3번이 정답이었네요. 뭐 이렇게 풀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암기한 판례 내용인데 다만 이제 지문이 길고 OX 편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문제를 풀고 시간을 아끼려면 매사에 좀 연습을 많이 하셨어야 돼요. 단순히 나는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안다가 아니라 문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어찌됐든 접근을 할 수 있었던 문제다. 자, 한번 5번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종교의 자유. 자, 일단은 양심의 자유에서 종교의 자유가 분리된 건 5차원법대요. 또 거기다가 아주 유명한 판례 있죠. 양심적 병역거부는 있어도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쓰지는 않죠. 그렇다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 해서 종교적 병역거부, 이 종교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종교도 관련돼 있지만 비종교적 문제도 같이 함께 포괄해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가 직접 관련된 사안과 관련된 기본권이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최근 판례이기도 합니다.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에게 종교시설 개최, 개신교, 모든 1인 1종교를 주장하는 거. 이제는 이거 종교 분리원칙, 국교, 하지만 국교가 없는데 종교 분리원칙에 입에된다. 아주 유명한 판례였어요. 자, 두 번째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한다 하도 종교의 자유와 제한은 걸리지만 종교뿐만 아니라 비종교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자유보다는 양심의 자유가 조금 더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했던 판례지 이게 곧바로 종교의 자유와는 아무 제한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제한되지 않는다는 건 관련성이 없다는 건데 관련은 되죠. 이거 관련은 되잖아요. 아예 관련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비종교하고 함께 검토를 해서 사안과 관련된 기본권은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는 거죠.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말은 당연히 여기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이걸로 가야지 라고 하는 거지 종교는 아무 관련이 없다. 2번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통계청장 인구주택 총조사. 이거 많이 나왔죠. 인구주택 조사하는데 왜 종교란이 있어?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강제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담당 조사를 통해서 응답자 종교 자유, 종교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구체적으로 종교명이 무엇인지 묻는 조사 항목이 응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그거 선택이에요. 안 해도 돼요. 따라서 이거 강제 아니에요. 통계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한 조사 사항 중에 하나.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종교를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잖아요. 4번 볼게요. 종교단체에서 구호활동 일환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대해서 아무래도 양로시설이다 보니까 공익 관련성이 높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자, 관할청, 권한청의 인가 또는
신고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치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법률 조항 이거 침해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자 통제받아야 된다. 5번 금치 처벌을 받은 자에게 금치는요. 자 수용 시설에서 자 아무래도 징계 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30일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자 독방 징계를 받는 거죠. 징계 그걸 우리는 금치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금치 처분 나오면 판례가 좀 군으로 외워야 되는 게 지필 사건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서신 수발 또는 자 이런 사건하고 마지막이 야외 실외 운동 사건 이거 꼭 정리 잘 판례 군으로 같이 함께 정리하면 좋은 판례들이잖아요. 자, 금치 처분 기간 중에 종교 상담에 대한 종교 활동을 제외하고 종교 의식 또는 종교 행사에 참석을 금지하고 법조항 이러한 불이익 규율 준수를 통해서 수용 질서. 그러니까 이거 지켜라. 이거 하고 싶으면 위반하지 마라. 이런 거죠. 공익에 비해서 크다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수용자의 종교의자를 침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요. 자, 바로 또 6번 문제도 보세요. 그냥 또 기억, 니은, 디귿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기억, 니은 보고 바로 문제를 한번 선달을 골라보세요. 그렇게 푸는 게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13조 2항 뭐예요? 소비법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소비법은 부진정이 아니라 진정소비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원칙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허용하는 경우 뭐예요? 예, 불, 경, 심 중에 해당하면 허용이 되잖아요. 5.18 특별법, 일제강점하에 반민족 행위자 재단 귀속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잖아. 따라서 재단권을 박탈하지 말고 참정권을 제한하지. 이것도 조문으로 많이 나와요. 앞뒤로 바꾸면 틀리는 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재단권을 박탈하지 만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소표. 이것만을 가리킵니다. 부진정 말고요. 부진정 소급표면 말 그대가 아니 불자 썼으니까 소급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자, 니은. 자, 이거는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자,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 명령. 이거 어쩔 수 없잖아. 그 지역에 넓게 퍼지는 걸 막아야 되잖아. 이거 구제요. 아주 유명하죠. 뭐 조류는 AI. 이거 너무 자,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개별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자,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면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니까 기억은 맞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고 아 요번엔 힘들다. 좀 여러 개가 같이 겹쳤다. 일단은 디귿도 봐야 되네. 자 가봅시다. 자, 댐 사용권, 물 사용, 이것도 재단권에 포함되는 아주 유명한 판례였어요. 취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자, 사용권 취소 변경 사건이었어요. 조항은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단권을, 자, 재단권 맞아요. 포함된 거. 그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 박탈 제한하는 것으로 보상을 요하는 헌법 23조 3항 공용 수용에 해당하나요? 요걸 묻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공용 수용, 사용 제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정도는 제한이. 자, 일반적인 사회적 제한, 적정한 수장 공급, 수재 방지, 공익 목적 건설되는 다목적 댐에 관한 독점적 사용권. 자, 사용권인 댐 사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 요청에 따른 사회적 제한. 그러니까 23조 1항과 2항. 사망이 아니다. 이런 조문이었어요. 사망은 아니죠. 당연히 사망은 이건 공용 수용에 관한 자, 사회적 박탈,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거고요.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이고 이건 재산권의 사회적 제한에 해당된다. 그래서 만든 지문. 자, 그러면 맞는 지문이니까 와우. 그래도 고맙네요. 그냥 바로 날려가고 바로 이거 하나만 남으니까요. 정답이 그래서 디귿만 봐도 알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자, 리을 맞아 봐야죠.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요. 종전 규정에서 폐기물 재생 처리 신고업자 사업이 개정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에 해당 원초에 처음에 신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허가업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어요? 불리해진 거예요. 불리해졌을 때는 과거에 구법에 의해서 신법에 의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여기에 신뢰가 붙으면 이 신뢰는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한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뭐라고 해요? 유예 규정, 예외 규정 이런 말이 따라와야죠. 그래서 1년 동안 유예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면 되죠. 1년 동안. 따라서 이거는 충분히 입선조 사망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이거는 그냥 사회적 제약에 유예 규정을 줬으면 반하지 않는다요.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부칙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게 된 기존 폐기물 재생 처리업자 그것도 신고업자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자 보상을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1년간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반하지 않는다. 하번 틀린 지문. 따라서 4번이 정답이었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더 잘 외우시고 또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 문제를 풀어야만 되는 식으로 해갖고 박스 문제가 많았어요.
자, 7번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아우, 영장주의. 자, 일단은 12조 1항, 12조 3항, 또 16조, 또 18조, 통신, 비밀의 자유, 주거의 자유. 주거의 자유는 명시적 규정. 여기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신체 구속에 관한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점점 넓어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 동행명령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일단 기억 내용 보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걸 명령장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12조 1항이 근거죠. 하지만 수사기관의 신청에 의해서 청구해서 발부하는 건 허가장이죠. 이거는 12조 3항이 근거입니다. 앞뒤 설명이 잘못됐어요. 벌써 1번 틀렸고, 진부한 문제였죠. 는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자, 불법 음반 비디오 수거 폐기 사건, 이거는 정상 즉시강제. 자, 여기에는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었죠. 형사상 즉시강제와 당연히 영장주의 적용 받아야죠. 이것만 구별하셔야죠. 형사상 즉시강제는 이거는 영장주의 적용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을 구별해 주셔야죠. 따라서 수거 폐기 나오면 행정상 즉시강제, 영장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배되지 않는다. 맞아요. 영장 없이 수거를 한다 하더라도 영장주의 적용 안 받으니까. 그러면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는 지문이니까 골라보세요.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고,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고. 아무 문제 없잖아. 근데 디귿은 똑같고 리을에서 결정 나겠네. 리을로 바로 가봅시다. 교도소장이 마약류 사범 엄밀하게 정밀하게 정밀, 자, 수색 이런 거 해야죠. 정밀 검사해야죠. 따라서 수용자에게 마약류 반응 검사를 해서 소변, 자, 자진 제출이죠. 자진해서 제출. 이건데 자진, 왜? 본인의 동의를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임의죠. 수단이고. 따라서 영장 같은 거 따로 필요 없다. 이 사건이었어요. 소변 제출. 소변을 받아 스스로 제출하게 하는 거지. 남이 어떻게 뽑습니까, 그걸. 자, 신체에 대한 강제 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장주의 반하지 않습니다. 리을 틀렸네요. 그러면 아니,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는 지문 상태에서 리을이 틀렸네요. 바로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것도 봐야죠.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자, 형사재판 계속 중에 국민 출국을 금지한다 해서 어디에 가두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신체 구속이 아니에요. 직접적 물리력 강제로 수반한 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틀렸으니까, 당연히 틀렸으니까 1번이 정답이었네요.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게 빨리 정리가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쭉 해갖고 다 풀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8번 볼게요. 사면제도. 사면. 이 사면이, 자,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복권 이런 것들, 자, 일반 복권, 특별 이렇게 하고 사면, 가명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이제 크게 여기서 구분을 하죠. 여기서는 국회 동의 받아야 되고 동의가 필요하고, 여기는 명으로 하죠. 령. 그다음에 여기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죠. 동의가 필요 없고 명으로 하잖아요. 여기는 죄를 범한 자라고 해야죠. 여기는, 자, 선고를 받은 자. 그래서 여기는 죄가 포인트고, 여기는 선고를 받았다니까 특정인을 생대로 한다. 일반 사면은, 자, 형선고의 효력상실까지 오고요. 여기는 형선고의 효력상실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을 해줘야죠. 자, 결정을 해줘야죠. 자, 기본적으로, 자, 한번 문제 또 기억 니은 보고 들어볼게요. 자, 대통령 이런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사면, 가명,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사면법에 따라 일반 사면과 나머지 쭉, 자, 국회 동의를 모두 얻어야 될 건 아니죠. 국회 동의는 일반 사면에 한해서만. 벌써 틀렸네요. 두 번째, 사면법에 의해서 법무장관이 특별 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법무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를 하잖아요. 상신이라고 하죠. 자, 특별 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가명, 복권,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는 사면심사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이 특별 사면, 특정한 자의 가명, 복권을 할 때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 자,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고. 뭐야 이거 둘 중에 하나네. 그럼 바로 디귿 넘어가야죠. 이거 디귿. 복권은 형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는 하지 못한다. 이건 사면법에 있는 조문이야. 그게 사면법 법조문이잖아. 사면법에 있잖아요. 이건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맞는 지문. 따라서 맞는 지문 끝.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왔네. 그래도 이제 리을까지 봐야죠. 수용자 개인에게 특별사면 가명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없으므로 대통령, 법무장관, 수용자를 특별사면하거나 가명할 때 하여야 할 헌법에 유리한 자기문 이런 건 없다. 기본적으로 맞는 지문. 그러니까 맞는 지문.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또 9번. 권한쟁의. 이거 권한쟁의. 일단은 권한쟁의는 20하고 헌법 대 현행 헌법인 60하고 헌법. 근데 여기는 실시를 안 했어. 예, 헌법재판소가 조문은 있었는데 실행을 못 했어요. 60하고 헌법에서 권한쟁의 둘 다 실시했어요. 여기는 실시를 못했고 여기는 실시했고. 다만 이제 범위가 여기는 국가 기관 간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국가 기관 간, 또 국가 기관과 지자체 간, 그 다음에 지자체 상호 간 이렇게 갖고 권한쟁의 범위가 넓어졌죠. 요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생각나실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제 권한쟁의는 뭐라고 그래요? 헌법상 기관으로서. 그 다음에 권한은 헌법과 법률의 권한을, 또 침해를 적극, 소극, 내 거 아니야 이것도 들어가요. 요렇게. 자, 나머지는 권한쟁의, 요거 뭐 요건은 뭐 소액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같은데 일단 이런 요건을 갖추셔야죠. 자, 옳지 않은 거 바로 들어가 볼게요.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자, 일단은 국회라는 건 예시로 보고 있어요. 헌법기관 중 국회라는 걸, 요 국회라는 개념을 예시로 보고 있어서, 자, 여기에는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이런 거, 그다음에 교섭단체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도 들어가고, 상임위도 들어가고, 그 의장도 들어가고, 자, 국회의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부의장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분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 안 됩니다. 위원장도. 여기는 상임위원회라고 보기 어려우니까요. 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 자, 우리나라 제3자 소송 담당은 어디에도 없어요. 따라서 이거 대표로 나오는 게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이러면 안 돼요. 대통령이 국회 동의 비준 받아야 되는데 비준 없이, 그러니까 동의 없이 비준을 했을 때, 그럴 때 국회 권한을 침해했지 국회의원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급할래죠.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자, 없어요. 현행법 체계에서는 예산에 국가 부담이 될 계약 체결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 청구할 수는 없다. 부적법하다. 뭐 유명한 판례고 국회 동의권이고 국회의원들이 안 된다. 맞는 지문. 3번 권한쟁의 심판 피청구인 처분 또는 부정의가 헌법 법률에, 그래요. 헌법 또는 법률에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협. 그래, 예방적 권한쟁의도 돼요. 헌법소는 예방적으로 안 되는데 권한쟁의는 돼요. 자,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 구체적 영향 미칠 가능성 있는 행위여야 한다. 4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으로서 부작위, 단순한 사실상 부작위가 아니라 권한의 부작위니까 권한이 있어야죠. 자, 헌법상 법률상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가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맞지요? 5번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 법률 의해 그 국가기관에 부여된 독자적 권능 행사 해당하는지 상관없이 그러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서 지연을 받는 권한쟁의 심판을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노노노노. 독자적 권능의 행사하는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권한이 있어야 침해 또는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아유, 5번이 틀렸네요. 기본적으로. 자, 10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소원 심판, 저합법 요건. 여러분, 헌법소원 심판. 자, 68조이랑 천공기, 보관, 보관, 변기. 이거 아시죠? 헌법소원. 68조 1항. 68조 2항은, 이거는 위헌 법률 심사용어. 거의 비슷하잖아요. 요거하고 절차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신청 기각 30일 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법률 뭐 이렇게 하고 전제성 뭐 이런 얘기 하죠. 자, 신청 기각받고 하는데 여기는 소송 당사자. 그러니까 여기는 원고 피고 관계없어요. 그게 기본권 주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하지만 여기는 청구인 적격, 교권 주체, 공권력 행사 불행사, 기본권 침해. 여기 이제 자직현, 자기 관련, 직접, 자, 현재. 그다음에 보충성, 다른 수단은 없어야 돼요. 여기는 손해배상, 손실보상 빼고요. 자, 권리보호 필요하고요. 변호사 강제, 기간 90일, 1년 지켜야죠. 근한설명조 옳지 않은 거 1번. 자, 이건 뭐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법령에 일반적으로 구체적 집행일을 매개로. 아유, 이게 그냥 여기다 먼저 줬어요. 집행일을 매개로 해야지. 법령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는 처분적 법령 아주 예외적인 몇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집행일을 매개로 해서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 개인은 무소속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방법, 만약에 처분이라면 이건 행정소송 가야죠.
그러면 행정소송이라는 권리구제 절차, 법원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또 헌소는 안 돼요.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받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원칙적인 모습이다. 맞아요. 두 번 살수자 사용요건을 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항, 집회 시위 현장의 경찰관 살수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항 자체만으로는 지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 1, 2번은 뭐 같이 연동되는 거네요. 3번 법무사, 사무원 총수 5인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법무사법 시행규칙. 이거는 직접성이 인정됐어요. 이 사건은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 그래서 요거를 뭐 직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을 직접 법원에서는 재판을 못하니까 바로 헌법소원을 받아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검사의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별도의 징계처벌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나와야만 되고 이 징계처분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법원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쳐버리면 헌법소원이 안 돼요. 자, 만약에 법원 절차가 없으면 바로 이제 헌법소원 올 수도 있겠지만 5번 교도소장 서신개본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형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교도소장 마찬가지요. 법률 자체가 아니라 집행위가 있어야 돼요. 집행위 예정하고 있으니까 자 재량이잖아요. 권한 행사 있어야죠. 따라서 그로 인해 기본권 침해,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행위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 따라서 법률에서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라고 해서 맞는 지문 정답은 3번.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자, 이것도 모두 고른 것이니까 또 기억니은 선지니까 바로 기억니은 보고 다음 질문 또 선달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자, 기업 외국의 형 전부 일부를 집행받은 자에 대해서 형의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요게 문제였어요. 왜냐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관한 자 13조 1항 단서 후단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지 외국에서 형을 받은 거는 들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나라 와서 다시 처벌한다 해도 반하진 않는데 다만 형이 집행되고 종료까지 됐으면 그건 반영을 해야 한다요. 반영 필수고 다만 자 기간은 재량껏 정해라 라는 게 헌법재판소 판단이었죠. 그런데 과거에 자 임의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 침해다 라고 했던 판례였어요. 따라서 면제할 수 그러면 임의적 법률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한다. 기억 틀렸고요. 이건 보완처분 형벌과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의 위험성 오케이. 그 다음에 행위시가 아니라 재판시 오케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선고여부가 결정되는 건 맞아요. 다만 자 이게 형벌적 보완처분이 있고요. 비형벌적 보완처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형벌적 보완처분이라면 소급 입법을 금지합니다가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는 반면 비형벌적이니까 여기는 소비법 금지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비형벌적이니까. 따라서 두 개를 구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보완 처분이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 죄를 박탈에 준하는 정도의 신체 죄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소급을 하지 마세요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한다 했어요. 따라서 기억니은 다 들어가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얘는 틀렸고 기억니은 다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네요. 나온도 봐야지. 인신보호법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에는요 사인이든 국가든 불법 구금에 관한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출입국관리법에서 임시보호하고 있는 보호된 외국인은 불법 구금이 아니잖아요. 자 불법주의자 그 나라로 보내야죠. 이거는 여기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인신보호법에 따른 보호 적부를 다툴 기회를 배제하고 있다 해도 합리적이다. 반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틀렸고요. 디귿 들어가야 되나요? 그럼 또 리를 봐야죠.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사람 이게 불법 체류자잖아. 근데 코로나 때 임시 보호하다가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모든 나라가 문을 닫아버린 바람에 1년, 2년 막 이렇게 아이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해갖고 자 상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거 침해한다라고 했던 판례였어요. 침해. 그래서 침해한다. 맞는 지문 리을이 들어가면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지만 그래도 맞아보도록 할게요. 자, 변호인과 접견 교통권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체포 구속당한 피의자 피고인 자신에게 한정되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지 변호인 입장에는 안 된다? 아니죠.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이렇게 될 자 모두 누구를 만나야 된다? 무기대 등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기본권이고 이렇게 되는 것도 기본권이에요. 옛날에 범사 권리였다가 판례 변경이 생겼잖아요. 따라서 파생된다 할 수 없다가 틀린 지문. 그러니까 미음은 들어가야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2번 볼게요.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행정부 헌법 66조부터 100조까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97조부터 100조가 감사원에 관한 조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감사원은 직무감찰, 회계감사, 감사원이라는 건 상공하고 때부터 심계원하고 그다음에 직무감찰원이 함께 문제 하나로 통일된 그런 다음에 규칙재정권은 헌법에 없지만 당연히 법규 명령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 자,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이고 대통령 소속이라고. 그다음 대신 직무상 독립이다. 자, 직무감찰에 예외가 있죠. 감찰 대상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법원,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국회. 여기는 예외잖아요. 그래서 자, 합법성 심사도 하고 정당성 심사도 하고 이게 다 대상이 된다. 자, 국무총리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 자, 이거 행정부, 이거 감사원, 감사원은 뒤에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볼게요. 그래도 볼게요. 일단은 국무총리는 무조건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되고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을 명을 받아야 되고 또 대통령 승인을 얻지 않고 노노노노 승인을 받아야만 중지라 취소도 명을 받아야죠. 승인을 받아야죠. 두 번째,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자, 우리나라 부총리가 두 분 계세요. 제1부총리, 제2부총리 순서를 정해놨어요. 제1부총리는 기재부 장관,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에요. 따라서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제1부총리 누가 나와야 돼? 기재부 장관이 제1부총리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제2부총리잖아요. 앞뒤 순서가 바뀌었어요. 또 국무총리, 부총리가 모두 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이 지명할 분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순서대로 쭉 가시면 미외 법통 이렇게. 자, 요 앞부분이 틀렸네요. 3번 볼게요.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 결정하셔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래요. 국무회의 심의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흥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요, 우리나라에서요, 대통령 개성공단 중단 결정 이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맞지만, 자, 만약에 헌법상 기본권 침해 또는 헌법의 법치주의에 반한다라는 헌법적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뭐가 된다? 이럴 때 단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헌재가 결정할 사안이었다. 그래갖고 당의 사건을 결정했는데 반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흥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흥결 없다. 자, 여기 당의 사건은 흥결이 없었어요. 맞는 지문이죠. 4번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권의 범위에는 인사권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권한도 포함되고 위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기준이 되지요. 정당성, 그다음에 법률에 관한 적법성까지도 심사합니다. 자, 5번 볼게요.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 원래 권리 되면요, 국무총리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대행하지만 대신 빨리 선거해야죠. 보궐선거. 선거하셔야죠. 이거는 권리 됐을 때 또는 사망. 또 하나 더 있어요. 대통령 탄핵 결정이 됐을 때 이럴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사고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면 되고 사고는 여기다가 보궐선거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구별하셔야죠. 따라서 대통령 당사자 사망, 판결, 기타 사유로 탄핵이요. 자격을 상실할 때 일정 기간 이내 후임자를 선거 60일. 자, 대통령이 사고로 인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잖아요. 사고는 그냥 대행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핵 권리 사유하고 사고는 다르다. 정답이 3번이었어요. 자, 13번 볼게요. 행정소송법. 이게 이제 여기 들어와 있어서. 이게 이제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이거 법률상이 소해이익의 종류죠. 협의소이익. 요거 문제였어요. 자, 일단은 소해이익, 협의소이익. 자, 같은 종류예요. 뭐 예외적으로 협의소이익 이러지 마시고요. 자, 법률상 이익 있는 경우라면 자동적으로 소해이익이 발생하고요. 다만 기간도가 등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사라지면 소해이익이 사라지니까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요건이 사라져서 부적법 각하지만 다만 입증을 해야죠. 그때 입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협의소이익이란 말을 하죠. 입증을 해갖고 다른 절차상의 이익이 있으면 이게 공익소송의 조금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른 절차상의 이익이 있으면 그냥 소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소이익의 종류로서 협의소이익.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으니까 또 기억리는 한번 해볼게요. 자, 관할 행정청 A에 대해서 A 소유의 건물 4층, 5층 객실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 구조 변경 허가했는데 그곳으로부터 700m 정도의 거리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갑이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 침해를 이유로 앞으로요,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장래 그렇게 기대될 뿐이잖아. 이거는 반사적 이익에 들어가도 이익엔 포함돼도 법률상 이익이 아니죠. 이걸 근거로 해갖고 바로 소액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이미 발생했다든가 뭐가 있어서 발생한다면 모를까. 여기서는 단순히 이거 500, 700m 이렇게 떨어졌고 4층, 5층 그것도 건물 위에 4층, 5층 새롭게 짓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랬던 판례 사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이익을 인정한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반사적 이익으로 받고 직접적 이익 아니에요. 사실상 간접적 이익, 간접적 요로 받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으로 포함.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소액이 없어요.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볼게요. 을은 해임, 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에 임기가 만료. 유명하잖아. 해임. 그다음에 제재, 가중. 또 고등학교 퇴학처분 사건. 이건 기본 아니에요? 기본. 협의소액 판례 나오면 3개는 암기하고 계셔야죠. 해임, 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에 임기가 만료되었어요. 그래도 보수 청구권을 위해서 다른 절차상의 이익을 위해서 협의소액을 인정했던 사건. 만약에 해임 처분이 취소되면 해임 처분 1부터 임기 만료까지 기간에 대해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 소액을 인정했다. 많은 지문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많은 지문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많은 지문 어쩔 수 없네. 디귿 봐야죠. 자, 디귿 볼게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주변 지역. 자, 관련 법. 이것도 환경 오염 일으킬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이잖아. 이러면 또 나와야지. 자, 공설 화장장 그다음에 자, 납골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나오시면요 바로 그냥 더 대상 범위 안에 있으면 환경상 이익을 가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들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할 법의 규정에 마련된 범위고 밖에 있는 분들은 수인한도를 넘고 입증을 한다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자,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2km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 부지 경계에서부터 300m 이내 거주하는 주민 지원 합의체를 구성 주변 영향지역 결정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역 내에 있는 분들이라면 원고 조건이 당연히 인정되고요. 밖에 있는 분들이라도 입증하셔야죠. 수인한도를 넣으면 있습니다. 디귿도 맞네요. 그러면 니은도 들어가고 디귿도 들어가고 얘는 안 돼. 디귿이 빠졌으니까 이거 안 되고 그럼 이제 이거 아니면 이거네. 또 니을도 봐야죠. 정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으나 바로 이게 소액이 사라지는 거죠. 자, 처분의 기간 도가로 더 이상 효력이 사라졌으니까 원칙이 다만 시행규칙 이게 시행규칙 별표든 시행령 별표든 자, 소액은 둘 다 인정되는 건 가중, 전제 뭐 이 말 나와야죠. 처분 기준 이게 별표죠. 그다음에 제재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가중 사유, 전제 요건 이러면 소액이 있는 거잖아요. 자, 장래 제재 행정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행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취소할 범상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리을도 들어가야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 볼게요. 14번. 자, 사인 군복무 중 낙상사고 군의관 티를 받았으나 의병 전역 후 법령에 따라 보상금 보험보상금 지급받던 중 을의 고의다 중과 실리를 해서 군의관이요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경과시라면 국가만 책임져야 될 사안이었고요. 고의나 중과시라면 자, 군의관도 대한민국도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었어요. 위 재판 중 갑은 그러니까 피해자 갑 군인 등 국가배상 청구를 제한한 국가배상법 2조 1항 탄서 이게 이중배상 금지죠. 요거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정을 했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거 23년도에도 자, 합헌 결정이 나왔어요. 이중 배상 금지 조문 자체는 합헌이다. 자, 여기는 그냥 옳은 거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거니까 그것만 볼게요. 자, 기어 갑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당사자가 사인인 경우이므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한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중에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되는 거 대표적으로 헌법소원 탄핵 이거 2개 이거 정도 외우셔야지. 위헌법률 심판 다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될 거 아니죠. 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담당 법관 국가배상법 조항에 관해서 단순한 위헌의 의심을 갖게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야 할 의무? 아니죠. 의무 아니죠. 자, 그렇다 해서 뭐 합헌 판단권을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무도 아니고 또 강제주의도 적용되지 않을까. 기억력은 모두 틀렸대. 모두 틀렸. 나머지 아니네. 그럼 내 디귿에서 바로 결정 나겠네. 디귿 볼게요. 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0일 내에 우회로 돌려야지. 68조 이항으로. 갑은 기각 결정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나 제한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는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특별 항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30일 내에 뭐 하면 돼요? 그냥 68조 이항으로 이걸로 헌법소원 하면 되잖아요. 68조 이항 헌법소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할 수도 없다. 맞네요. 그러면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고 그다음에 기억 니은 자, 어찌됐든 틀린 상태에서 자, 디귿은 맞아야죠. 그냥 바로 가면 되죠. 이거
디귿은 맞으니까 이렇게 정답. 이 두 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근데 디귿은 맞는 집이니까 1번이네요. 자, 리을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어 갑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고 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 국선 대리인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일단은 그래요. 헌법소원을 한다잖아. 변호사 따라가야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그래요. 1번이었어요. 1번 바로. 자,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 볼게요. 탄핵 심판. 탄핵. 이거 국회가. 자, 행정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 탄핵. 이럴 때 행정부 소속 공무원 특히 이 탄핵을 하는 이유가요. 이 민주적 정당성을 이거를 박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탄핵 파면 그렇기 때문에 탄핵 파면이 목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파면이 목적이니까 뭐 사직원을 접수한다든지 해임하면 안 돼요. 사직원 접수나 해임은 안 돼요. 이건 안 된다고요. 다만 임기가 만료돼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조금 요거 같이 구별해야죠. 임기 만료에 따른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이건 반하지 않는 거죠. 그럼 임기 만료되면 탄핵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임기가 끝났으면요. 어차피 민주적 정당성이 주어진 게 딱 이 임기 동안 주어진 거잖아요. 임기 중에만. 근데 임기가 끝나버리면 민주적 정당성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박탈해요? 그것만 좀 구별을 하시라는 판례였어요. 문제였어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탄핵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 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은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죠. 뭐 21년 판례에 나온 거고요. 최근 뭐 행안부 장관 사건도 있었고 최근 법관, 검사 뭐 이런 사건에서 많이 나왔던 판례예요. 2번 탄핵 소추 당시에 피청구인이 공직에 있어 적법하게 소추되었더라도 탄핵 심판 중 그 직을 퇴직 이게 임기 만료에 따라 퇴직했다. 그러면 어차피 탄핵을 할 수가 없어요. 민주적 정당성이 박탈할 여지가 없는 거야. 박탈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할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없으면 소종료예요? 소종료가 아니라 각하를 했어야지. 이랬던 판례. 21년 판례였어요. 옳지 않은 건 2번이네요. 3번. 헌법은 탄핵소추 사유에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 절차,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 절차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탄핵 절차는 뭐예요? 자, 직무집행 중에 법령 위반이에요. 법령 위반. 그것도 중대한 법 위반. 중대한. 거기다가 대통령은 민주 정당성. 왜? 선거로 뽑으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선거직이니까. 따라서 탄핵 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 절차,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사법적 자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 위반을 이유로 들고 있다. 맞지요. 4번 탄핵 심판 절차에 따른 파면 결정으로 피청구인이 된 행정부나 사법부 고위 공직자 공직을 박탈하게 되는데 이는 공무단위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자, 일단은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5번째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의해서 파면은 요건과 절차 준수될 수 있는 될 경우 공직에 부당한 박탈되지 않으며 권력분리 원칙을 훼손하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맞는 집은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요즘에는 뭐 이제 행정부하고 법원도 법관도 탄핵 대상자예요. 자, 우리 65조 헌법 65조 이건 암기하셔야죠. 국국, 중, 감. 제가 헌법하고 행정법 같이 가르치가 행헌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갑부, 헌법재판소, 자,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이런 식으로 암기 좀 하세요. 그래서 법관도 탄핵 대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헌법에 있는 거 이거 예시예요. 이거 말고도 법률 검사 정도, 검사 이렇게 등등등 많습니다. 이 정도는 암기하시고요.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거제도에 관한 선거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으로 또 묶은 것은 그냥 기억력은 가셔야지. 바로 가야죠. 자, 볼게요. 신체 장애로 인해서 자신을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서 본인이 도발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걸 국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투표 보조인 두 명을 동반하면서 자, 해야만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이거 반하지 않는다. 뭐 유명한 판례고요. 선거 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 말로 하는 선거 운동 아니면 어차피 기호가 없으니까 예비 후보자 자, 공천받았어, 추천받았어 일반 국민 그러면 선거 운동 돈이 안 드는 방법의 선거 운동을 해야죠. 기호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직접 만나서 말로 하는 거, 명함 교부하는 거, 그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 따라서 자, 기억은 맞고, 자, 니은은 자, 이걸 못하게 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공익성분 침해한다. 맞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지. 맞죠? 제가 조금.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예, 맞고. 아니, 맞고가 여기도 있네요. 그러면 디귿은 똑같으니까 문제 안 되고, 리을에서 결정 나겠네요. 볼게요, 리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각급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필수적으로 개최하는 대담 토론. 이거 아무나 막 나가서 하면 시끄럽지 않을까요? 그래도 주민들이 관심 있고 조금 더 귀 기울여야 되는 지지율이 높은 그런 순서대로 나가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주민들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듣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므로 초청 자격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 일단은 맞고 근데 리을은 아예 틀린 이게 정답이네요. 자, 이것도 맞아 보셔야죠. 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당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효투표 다수표를 얻은 자, 이거 어느 선거에서도 바라지 않습니다. 바란다 아닙니다. 예, 이거는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중선거구제, 기초의회의원 선거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수대표제.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뭐 어려운 지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자, 17번도 볼게요. 대한민국 헌정사. 이건 그냥 역사 얘기니까요. 자, 볼게요. 1번 1차 개정헌법 52년 국무위원과 행정갑부 장관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거 맞고요. 국무원 불신임에 대해서는 그때 국회가 있어서 그것도 민원. 자, 헌법에 조문에 있었어요. 조문에 52년 1차 개헌 때 이때 양원제를 선택하고 있었고 대신 실시는 안 했어요. 근데 헌법 조문에 그중에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신임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 4차 개정 헌법 60년 개헌에서는 부치 60년 자, 4차요. 이거 11월 달이잖아. 3차는 6월 달. 그때 부치게 맞아. 소급입법에 관한 근거를 두었어요. 3번 5차 개정헌법 62년. 자, 많은 기본권이 많이 들어왔죠. 자, 그런데 대통령 임기 어떻게 돼요? 4, 5, 4, 6, 7, 5, 10하고 20하고 30하고 40하고 50하고 60하고. 자, 국민이 4년 임기 대통령 선거했고, 그래요. 5차 여기 5차, 6차잖아. 여기 3차, 4차, 1차, 2차. 그래요. 5차 기원 때 4년 맞아요. 대통령 1차 현에서 주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헌법률 심판권 그때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돼요? 또 그래서 헌자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했던 사법부가 헌법재판 사무까지 담당했던 건 그래 5차 때 맞네. 4번 볼게요. 7차 개정헌법 72년 5년 임기 아까 맞죠? 4, 5, 4, 6 6년. 거기다가 그때 당시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주해서 선출까지 했던 건 뭐예요? 국회의원 중 의원 3분의 1을 2분의 1도 아니죠. 3분의 1이요. 8차 개정헌법에서는 행보주권, 연좌제 금지, 사생활 비밀, 환경권, 무죄 추정권, 아유 많이 들어왔잖아. 적정임금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환경권 뭐 TS에 2개. 정답이 4번이었어요. 이게 정답이죠. 또 동그라미 쳤다고 해서 맞는 지문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4번. 자, 맞아보도록 할게요. 18번 볼게요. 18번.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자,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 22세. 20세가 되고 난 이후에 복수국적자 2년 내 다만 남성에 한해서는 병역 문제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있죠. 자, 다만 동법에 따라 법무장관 대한민국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 그러면 이중국적 보유 가능하다. 이건 뭐 다 나온 거고 맞는 지문. 자, 두 번째 외국인과 혼인으로 그 배우자 국적을 취득하게 된 대한민국 국민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무장관에 신고하고 이를 법무장관에 인정하면 자, 일단은요 이렇게 돼서 혼인, 입양, 인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진해서 자동적으로 해갖고 외국 국적을 포기한 배우자나 자녀 이렇게 됐어요. 이분들은요 6개월 내 혼인으로 인해 자 상대방의 자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거 입양도 그렇고 인지도 그렇고 자 그러면서 자동으로 상실된 그 상실된 자의 배우자나 자녀 이럴 때는 6개월 내 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셔야 돼요. 의사를 신고하셔야만 그러면 이중국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1번 지문에 따라 20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뭐 20세 이후에 있으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이 언제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해서 상실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신고부터 법무장관이 인정? 인정 필요 없어요. 그냥 법무장관이 신고해야 하는 걸로 끝나요.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2번이 틀렸고요. 3번 법무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법 아주 헌법적으로 유명하죠. 취소의 기간 제한이 없어도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자, 복수적자 3개월 사건 유명하죠. 자, 18세 1월 1일부터 3월 31일 3개월 이내. 자, 이럴 때 선택하세요. 만약에 이때 안 하시면 그러면 군 문제 해소해야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 조항에 아무리 봐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연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까지도 일률적으로 예외적으로 국내에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적용된다. 여기까지 적용하는 건 너무한데 둘 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으니까 법을 만들다 말았다. 헌법법치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이것도. 5번 국적법 조항에서 품행이 이건 명확성치에 반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한 판례였죠. 쉬웠어요. 이 문제는 정답이 2번이었다. 자, 19번 볼게요.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일단은 선박 소유자가 호행한 선박 소유자 업무에 관해서 범죄를 하면 선박 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 자, 우리나라에서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 자신의 과실이 없는데도 무조건 책임져라. 그러면 또 양벌 규정도 그랬지만 그러면 위헌이에요. 자기 책임 원칙 반한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대책 같은 거 붙게 만들어야죠.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근로자들. 따라서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에 대해서 하수급인과 연대에서 임금을 지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3번 각 중앙관서장 경쟁 공정한 집행 계약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요 말이 중요해요. 만약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정지합니다 라고 되는데 앞에 2년이라는 기간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럼 이거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위험 침해 결정을 받았고요. 만약에 2년 이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럴 때는 합헌 반하지 않는다, 침해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년이 있잖아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따라서 이거는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 비용 상당 금액 전부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거 반하지 않죠. 당연히 이거 토해내야죠. 자, 그래서 따라서 요양기관이 피용자의 관리 감독을 주의할 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급여 비용이 요양기관 일단은 귀속되었고 그 요양기관 차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이상이라면 토해내야죠.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아요. 5번. 자,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곧바로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양벌 규정인 시. 자, 면책 규정이 있다든지 면책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든지 또는 과실 의무를 물어야죠. 이 의무를 자 이렇게 이게 마련되어 있으면 이러면 합헌이지만 이런 거 없이 그냥 당연히 곧바로 자동적으로 이러면 위헌인 거 아실 거예요, 다들. 따라서 당연히 곧바로 자동적으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자 산지관리법은 관계없어요. 자, 법인의 자신의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 법에는 어디서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가 아니라 위배됩니다. 5번이 정답이었네요. 마지막 20문제 볼게요. 물론 25번에 국회법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인위적으로 합시다. 그럼 다 보실 거잖아요. 물론 이제 헌법 보시는 분은 그 25번 보셔야 되겠지만 자, 20번 볼게요. 소비법 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특정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 위 조항의 개정 이후 폐차나 수출 등에 의한 자동차 등록 말소라는 별도의 요건 사실이 충족된 경우 반납하도록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은 이건 부진정 소비법. 자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해서 맞아요. 두 번째 상가 건물 임대차 갱신 계약 갱신 5년 10년 연장 이거 반하지 않는다. 소비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위배된다. 이게 아주 유명한 판례잖아요. 3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과실로 일한 경우 소속상관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일한 경우 이거 직무상 관련 없는 과실 또는 소속상관 명령에 따라 하다가 하는 과실 이건 빼야죠. 이걸 제외하고 재직 중인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퇴직급의 일부를 감액토록 한 법률 조항은 자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이거는 제가 좀 착각했어요. 진정소비법에 해당하지 않죠. 왜냐면 이 공무원점을 다음 해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니까 진정소비법이 아니죠. 4번 1945년 9월 25일, 1945년 12월 6일 각각 공포된
조선 미국 군사령부가 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중에 그냥 미군 군정청 법령 일본이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성립된 거래 전부 무효. 그래서 그때 화폐 개혁도 해줬어요. 소가요 전부 미군정청 소유가 되도록 한 조항은 모두 소비법 군정치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갖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려준 사건이고 또 화폐 개혁도 했고요. 자, 1억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노역장 유치 기간 한을 중하게 변경 금액에 따라서 자, 요 기간도 달리 정하는 건 반하지 않지만 자, 일단은 요 한을 중하게 변경한 형법 조항 시행일 이후 최초 공소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여 범죄 행위 당시보다 불이익하게 소급 적용한 동법조 부칙 조항은 이거는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소급입법 금지 조치에 위배된다라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법 5년 10년 반하지 않는다. 그 사건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21번부터 또 40번 해설하니까요. 만약에 나는 헌법 문제만 보겠다라는 분은 또 25번만 보시면 되고요. 아, 다 본다. 나는 두 개 다 봐야 된다. 그러면 그냥 찬찬히 보시고요. 자, 기본적인 판례, 그다음에 조문 이런 것들 잘 따라오시면서 또 행정법 문제 또 기대해 주세요.